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소년과 개입니다. 2021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창심소, 저자는 하세 세이슈, 페이지 수는 36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2020년 제163회 나오키상 수상작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오키상은 이 일본 대중소설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 중에서 가장 높은 상, 이렇게 말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이거든요. 1935년에 첫 번째 수상자를 배출한 이후로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화계에서 아카데미상의 후보에 올랐다, 이것만으로도 그 작품에 대한 찬사가 많이 이어지잖아요. 나오키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설 작품이 후보에 올랐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홍보거리가 되거든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만 해도요, 비밀, 백야행, 짝사랑, 편지, 환야, 이렇게 5번이나 나오키상 후보에 올랐는데 결국엔 수상을 못했어요. 이후에 용의자 X의 원신 가지고 기어코 2005년에 수상을 했죠. 보통 소설이나 영화에 대해서 좋은 상을 탄 작품은 어렵다, 대중성이 떨어진다, 이런 시선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드리는 소년과 개, 이 녀석이 수상을 한 나오키상 같은 경우에는 대중소설에다가 수여하는 상인 만큼 재미와 감동이 담긴 이야기들을 찾는 분들한테는 볼만한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아도 될 만한 상입니다. 우선 작품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죠. 이 작품을 쓴 작가 하세 세이슈는요, 그동안 하드보일드 장르를 발표를 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르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평범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뒤집어진 건 아니고요. 그간의 건조한 느낌의 글에다가 약간의 감동을 포함해서 좀 끈적끈적한 따뜻한 작품, 그렇게 만들어낸 것 같거든요. 보통 하드보일드라는 장르는요, 무감정의 냉혹한 자세, 도덕적 판단을 거부한 비개인적인 시점, 이런 것들을 묘사하잖아요. 굉장히 냉정한 장르이면서 매력적인 장르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던 나이트메어 엘리, 이 작품도 굉장히 묵직한 하드보일드였어요. 여기 카드통에서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드보일드 장르는요, 1930년을 전후해서 미국에 등장했던 사실주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수식을 일체 다 빼버리고 신속하고 거친 묘사로 사실만을 쌓아 올려가기 때문에 추리소설에 참 잘 어울려요.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어니스트 헤밍웨이, 도스파소스, 이런 순수문학 작가들한테서 느낌을 찾으면 좋겠고요. 작품으로 말하자면은 제임스 멜론 케인의 포스트맨은 2번 울린다 정도가 이 장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옴니버스 형태의 연작소설입니다. 제목이 소년과 개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개가 소년을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어떤 소년? 자기의 주인이자 친구였던 소년 히카루. 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소년이랑 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소년을 찾아 나선 개가 5년여의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각각의 파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자, 도둑, 부부, 매춘부, 노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두 다 삶이 지치고 힘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개를 만나고 힘겨운 삶의 슬픔과 외로움을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 가서는 이 개의 목적지였던 히카루가 딱 등판을 해서 벌려놓은 이야기들을 딱 매듭을 짓는 그런 구성이거든요. 재밌겠죠? 그러면 곧바로 줄거리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파괴된 도시에 살고 있는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도시는 완전히 엉망이고 취직도 못하고 먹고 살기도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한 남자. 그는 우연히 편의점 주차장 구석에서 개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목에 달려있는 이름표에는 다몬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개가 주인공 다몬입니다. 이게 행색도 추리한 것이 떠돌이 개인 것 같은데요. 남자는 다몬을 어머니에게 데리고 갑니다. 남자의 어머니는 지금 치매를 앓고 있고요. 그의 누나는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데요. 이 다몬의 등장은요, 힘들고 지쳐있던 가정에 오랜만에 활기를 찾아줬습니다. 좋네요. 하지만 이 활기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이들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과 꽝 부딪히고 말았죠. 그때 그에게 솔깃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의 차를 몰아달라는 제안이거든요. 옳지 못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죠. 결국에는 약탈과 도주의 몸을 담게 됐고요.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하고 있던 한 남자가 다몬을 거두었어요. 그는 빈민굴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소매치기로 삶을 유지해왔고 그의 누나는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 그에게 다몬은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다몬과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었어요. 얼마 후에 다몬은 한 부부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매우 아주 완전 무능한 남편, 그리고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 이렇게 부부입니다. 이들 사이에 오고 가는 원망과 불만, 다몬은요 이들에게 추억이라는 것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이번에도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리고는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거든요. 할아버지는 말기 암 환자로 삶을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다몬을 통해서 먼저 하늘로 떠나간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이거 무슨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다중론 구성인데요. 하기는 그래야 다음 사람 만나죠. 그러면 다몬은 죽음의 사자. 너무 나갔습니다. 결국 다몬은 오랜 시간 동안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끝에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함께했던 아이 히카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상황도 좀 변해 있을 테고 히카루도 성장을 했을 텐데요. 과연 다몬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돌아온 것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게 될까요? 결말 그리고 그간에 담겨있던 자세한 이야기들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작품인 소년과계의 작가 하세 세이슈는요 실제로 2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4월이 아빠가 2마리의 반려묘와 함께 살고 있는 거랑 비슷한데요. 아무튼 작가는 25년이라는 세월을 반려견과 함께 했고요. 죽음으로 인해서 3번의 이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책 앞부분에서 죽음, 이별은 가슴이 찢기는 슬픔을 동반하지만 결코 익숙해지지는 않는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는 반려견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그들은 가족이자 스승, 이렇게 칭하는 애견인입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의 오만함을 반성하기도 했고 자신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주었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 작가의 이야기를 알고 그 다음에 작품을 다 읽은 뒤에 결국에 이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 요것이 작가가 그간 겪어온 일들이나 만나온 이들의 분신인 것이고 그를 통해서 느낀 것들에 대한 반영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작은 이야기도 또 이들을 묶은 한 권의 책도 따뜻한 이야기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애견인의 반려견에 대한 사랑을 베이스로 해서 지필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따뜻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 작품이 이 나오키상을 수상할 당시에 심사위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개를 의인화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담아낸 감동적인 수작이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소년과 개의 리뷰였습니다. 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권하겠습니다. 저는 녹화 마치고 4월이 간식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